안녕하세요. 나츠키입니다. 인생 처음 혼자 여행 떠나는 이런 브이로그를 찍어봅니다. 저는 평생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를 둔 차녀로서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ADHD도 있고 칠칠맞기도 해서 매번 여행은 장녀, 테리를 포함해서 장녀가 짜주면 쫄래쫄래 또 따라가는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언니가 언니 친구와 함께 캐나다에 워홀을 가 있는 상황에서 11월 초에 정말 문득 언니를 만나러 가고 싶어져서 부랴부랴 회사 허락도 받고 비행기 표도 구매하고 또 갔다 오는 김에 일본을 들러서 한 해를 보고 오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어서 던져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계획의 ADHD 차녀 DNA 나츠키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장난. 브이로그를 찍어보면서 가장 처음 느낀 건 와, 이거 쉽지 않다 였어요. 이게 사람들이 있는데 혼잣말을 중얼중얼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라도 찍어야 해 라는 생각 반. 지금 가는 건가? 진짜 캐나다로? 막 실감이 안 나서 멍해진 기분 반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첫 혼자 출국을 캐나다로 하게 된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는데 일본도 아니고 캐나다를 처음으로 혼자 출국하게 되다니. 게다가 또 난생 처음 비자 신청을 경험해봤습니다. 캐나다는 ETA라는 걸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죄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영어 지문 푸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밴쿠버 공항인데요.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갈아타야 돼서 현재 대기 중입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1시간이 연착이 됐대요. 하늘도 흐리고 액땜을 뭐 얼마나 하려고 이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야 하는 곳은 캐나다 엘버타주의 캘거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에서 캘거리로 가는 직항이 없어서 인천에서 밴쿠버로 입국 후 캘거리로 환승했어요. 환승 터미널을 찾는 것도 한 세월, 입국 심사도 뭐 괜찮겠지? 리스닝은 좀 되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당황하면 말을 진짜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당황하면 단어를 몇 개 생략하고 말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입국 심사도 꽤나 오당탕했습니다. 환승 기다리면서 너무 심심해서 샌드위치를 먹어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심심해서 샌드위치 먹는 사람? 쉽지 않아.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고 너무 심심하고 눈것질하러 나왔어요. 마카롱이다 저거. 쿠키. 근데 약간 이거 뭔지 알아? 가까이 가면 살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서워서 얼쩡얼쩡만 해요. 뭐 먹을 거라도 좀 하나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니가 하나 말해준 게 있어요. 이게 케첩칩이래요. 케첩칩. 케첩 포테이토 칩스. 신기함. 먹어볼까? 근데 원래 이런 거 군것질거리 많이 하면 진짜 밥 못 먹는데. 하지만 너무 알롱이 예뻐서 먹고 싶게 생겼어요. 햄센 먹을까? 샌드위치? 원래 다른 거 여행 가면 이런 걸 정해주는 사람이 항상 나랑 동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시멜로 너무 귀엽지 않아? 날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트로베리 마시멜로 진짜 밥을 먹어. 특히야 밥 먹을 걸 먹어야 돼. 돌고 돌아 여기를 또 다시 이 랩은 좀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가볍고 괜찮을 듯? 현재 스모크 연어 랩이래요. 맛있어 보여. 이거랑 이거 약간 우유맛 나는 물인가? 이거 사서 먹어봅시다. 정했어. 뭐 먹을지. 전 방금 당황했습니다. 결제를 하는데 팁을 얼마 줄지 입력해야 하는 거임. 저 그래서 담배칩 하나랑 요거 랩이랑 요거 블랙베리만 물 이런 거 샀는데 40달러 썼어요. 캐나다 달러. 이거 한 4만 원 하는 거 아님? 물가 비싸다. 좀 맛없게 보이나?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그런데? 18달러? 18,000원? 그 정도인가? 오이가 진짜 근데 비싸요. 이건 이름은 오이 샌드위치로 해야겠구나. 아닌가? 사실 저희 메인은 이게 아니라 요거
케첩집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가서 먹어볼까 싶어요. 약간 뭐지? 야채 타임 냄새가 나. 야채 타임. 뭔지 알아요? 케첩 찍어 먹는? 먹을게요. 맛 있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되게 칩이 딱딱하다. 그러니까 단단한 하드칩인가 봐. 일단 크런치함만 강조한? 이것도 얼른 마셔보고 싶거든요. 과연 Clearly Canadian 이라고 써있어요. 깨끗하게 캐나다인. 탄산인가 이거? 스파클링 워터 베버리지. 나 탄산 잘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따끔해. 근데 맛있긴 하다. 와, 탄산만 아니었으면 난 왜 그걸 안 봤을까? 근데 그냥 물 옆에 있었어. 다 먹을 자신이 없다. 혼자 여행은 혼자 이 모든 음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빨리 언니랑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졌습니다. 비행기 얼른 타랑. 드디어 캘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항상 프랑스어고 같이 써있어. 모든 게 다 도착하자마자 프랑스어랑 영어랑 같이 있더라고요. 오, 차들 전시해놓은 건가? 약간 헤리티지 파크라고 우리도 아직 안 가봤는데 이렇게 약간 옛날 모습을 유지해놓은 그런 그 약간 테마파크 같은 데가 있대. 가보고 싶을지도. 아 그래? 가지고 이게 약간 이런 외국의 옛날. 아니 나 이거 닥터후 같은 데서 본 적 있어. 아 그래?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외롭게 계속 왔지만 이제부터는 외롭지 않게 함께 캘거리를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캘거리 도착! 제가 캘거리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안 추운데? 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캐나다 날씨가 거의 겨울 한가운데 날씨였는데 좀 쌀쌀하다 정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언니와 언니의 룸메이트 친구분이 함께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주셨고 도착했을 때가 현지 시간으로 한 오후 7시 그쯤이었는데 요즘 또 해가 엄청 빨리 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오후 4, 5시쯤 되면 저녁 느낌이 물씬 난다고 해서 언니랑 언니 친구는 저녁 9시쯤이면 잘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9시에 방송을 켜는 사람인데 어쨌든 집으로 가서 짐을 풀고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츠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브이로그의 세계에 초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페리가 찍었던 일본 브이로그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가게 된 몇 가지 그 사정들이 있었어요. 잠깐만. 중간중간마다 이런 짜치는 모먼트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언니가 일단 가즈키 live in 캐나다 CAD 지금 저희 언니가 옆에서 이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가츠키씨의 턴이 아닙니다. 저희 언니가 지금 캐나다에서 오를 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테리가 사실 그 말을 했었어요. 너 나랑 다시 여행 가고 싶으면 너 혼자서 여행을 갔다 와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본투비 차녀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 자체가 없어요. 혼자 출국을 하는 거, 소프트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언니가 있는 캐나다 쪽에 갔다 와보자, 경험을 쌓아보자 라는 취지에 이번에 브이로그도 한번 좀 어설프게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브이로그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 진짜 바글바글하게 많은데 거기에서 나 혼자 혼잣말하기? 나이도 꽤 높더라고요. 그래도 몇 가지 좀 재밌는 상황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걸 다 못 찍은 것도 좀 아쉽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입국 심사. 처음에 입국 심사를 들어갈 때만 해도 본인우리들이 장기 체류도 아니고 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볼 거다. 다들 그러길래 저는 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부시시하게 이렇게 가긴 했어요.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갔는데 또 여자 혼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엄청 당황했었는데 처음에 일단 방문 왜 왔냐고 물어봐서 언니 보러 왔다. 그러면 언니는 지금 캐나다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언니는 캐나다에서 워홀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스무스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번 일정이 조금 특이한 게 캐나다, 일본, 한국 이렇게 오는 루트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은 왜 일본을 가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일본을 가냐니요? 일본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랜, 재팬, I like 재팬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꼬인 것 같았어요. 아하 하면서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절 보다가 갑자기 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미리 근데 이건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은 직업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해야지? 이것만 얘기해도 뭐 보통은 뭐 그냥 넘어가겠지. 투머치 인포메이션 얘기 안 하고도 끝나겠지. 근데 그때 너무 진짜 당황했어가지고 정확한 멘트는 기억나는데 무슨 유튜브를 하냐였어요. 그래가지고 Do you know VTuber? 버추얼 유튜버? 이러면서 오 하는데 그러면은 너 여기 뭘 하려고 온 거냐? 아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저는 브이로그 저 카메라도 갖고 왔어요 하면서 카메라 들어서 그랬더니 너 비디오 찍어 가는 거야? 뭐 브이로그 같은 거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야? 하고 도와주더라고요. 예스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요. 더 이상 저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마 엉망진창인 영어를 긴장해서 그런갑다 하고 넘겨준 것 같아요. 평생 정말 잊을 수 없는 입국 심사를 해보게 됐네요. 아무튼 이 두유노 버튜버를 한번 하고 나서 현타가 이게 시계 와가지고 그 환승하는데도 그 막 Excuse me, I want to go 캘거리 티켓 보여주면서 캘거리 다행히도 잘 이해해주세요. 게이트 어디로 가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잘 찾아옵니다. 지금이 이제 저녁이라서 아마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좀 소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정을 저희 가츠키랑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츠키 씨의 턴.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지금 살고 있는 가츠키입니다. 사실 이번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일단 제이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충동적인 여행 계획과 일단 여행 자체가 굉장히 늦게 잡혔어요. 그리고 또 약간 나츠키 씨는 약간 이번에는 피적인 여행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설레 있는데 제이로서 그거 용납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의 장단에 맞춰주면서 제이인 나의 그 만족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족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불안하죠. 일주일 정도로 오는데 뭘 할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해놓는다라고 하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내일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맞아요. 이게 저희가 카톡으로 계획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일요일 아침 7시마다 가족회의를 하는데 가족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불현듯이 언니 보러 캐나다 가고 싶다. 진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세워서 그랬었거든요. 말을 정확히 하는 게 어떨까요? 비행기 표를 보려면 어디로 봐야 해?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비행기 표를 왜 찾는다는 거지? 근데 캐나다 가는 비행기 표를 보려면 어디서 봐야 해?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걸 내가 그렇게 보냈었어? 이 기억이 전혀 안 나네. 네. 그래서 구글 플라이트로 보면 돼 해서 봤는데 비행기 표값도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진짜 완전 계획 백지인 상태로 오긴 했어요. 일단 도착을 하자. 죄송한데 백지인 상태로 오신 건 나츠키시고 저는 계획이 있어요. 뭐죠? 일단은 이제 이 북미권 사람들은 할로윈 다음으로 굉장히 큰 축제가 약간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미 크리스마스 마켓은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딜 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완전 퍼져 있어요. 할로윈이 끝나면 그냥 바로 크리스마스 준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캘거리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중에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유료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를 해놨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세워놨던 목록들을 말씀드리면 아니 봐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완벽한 제 언니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이 계획을 세워본 적이 많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반 자율을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마켓은 예매를 해놨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것들은 제가 하루 단위로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내일은 이 5개 선택지 중에 이걸 하고 싶어 하면
하면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 프린세스 메이커 그 스케줄 짜는 아, 거네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런 느낌이죠. 저 그런 건 또 할 줄 알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일단은 여기 마트를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코스트코하고 리얼 캐네디안 스토어라고 리얼 캐네디언 스토어? 우리나라로 치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아, 리얼 캐네디언 스토어가 이름이 아니에요? 리얼 캐네디안 스토어가 이름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직역하면은 찐 캐나다에 있는 샵? 맞아요. 정말 정확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여기는 뭘 파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좀 한국하고 다른지 이런 거를 보는 그 날을 정했고 이 날은 뭐 별다르게만 하는 거 없이 그냥 약간 장 보고 둘러보고 이런 거를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날에는 그 로키 산맥을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밴프라는 그런 관광 타운이 있어요. 근데 로키 산맥은 뭐가 좋은 산맥이에요? 멋진 산맥이죠. 설경이 굉장히 멋진. 아, 설경이 멋진. 네네네네. 이제 차로 타서 가는 길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멀리서부터 보이는 산맥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 1년 365일 동안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파는 그런 상품 샵도 있고 거기가 그냥 관광 타운이다 보니까 기념품 샵도 많고 막 이래요. 그런 거를 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여기 근처에 있는 식당 가는 거 그런 하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몰 가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코스트코 리얼 캐네디언 스토어랑 다른 거는 잠깐만요. 왜 이렇게 그 쇼핑하는 곳이 많죠? 캐나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계획을 세운 이유는 원래는 이맘때쯤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바깥을 돌아다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실내 여기 어느 정도냐면 시내에 가면 아예 그 위쪽에서 이렇게 연결해 놔서 실내에서만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여기는 추우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놀거리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약간 나츠키 씨가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 굿즈 같은 거 파는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 굿즈? 네네네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일본 일정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근데 일본 일정에서보다 여기서 더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뭘 타고. 근데 여기서 몰을 가면 그냥 그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된다는 거죠. 캐나다 애니메이트스 약간 보는 그쵸. 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 캘거리에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원이 있어요. 오, 동물원! 원래는 같이 펭귄 워크도 보고 싶고 이랬는데 펭귄 워크는 1월달쯤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헐. 아주 추워졌을 때. 그래서 아직은 펭귄 워크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거기 펭귄 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서 펭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펭귄 자체를 일단 실물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북극곰도 있고 오! 약간 북극곰이 있어요? 네네네. 뭐 무스, 그다음에 수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보는 걸 생각을 해놨고 주로 이제 이런 계획들은 거의 다 오전에 하고 나서 그 오후에는 좀 들어와서 쉬는 일정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11월 달쯤에는 아침에 한 8시쯤 해가 떠서 4시, 5시쯤이면 해가 져요. 그리고 실제로 뭐 나이트 마켓 이런 거 아니고서야 다들 금방금방 닫는 상점들도 많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편하게 쉬고 저 좀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 3일 정도 시차 적응을 할 겸 운동을 하자. 빡빡이 하겠습니다. 이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몸에 활력이 돌아.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서양이다 보니까 굉장히 음식이 기름지고 굉장히 달고 이럴 수 있는데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근데 난 이게 너무 웃긴 게 저 언니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운동을 싫어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캐나다에 오고 나서부터 약간 운동 신동자? 그 회사의 계란님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인재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침 운동을 하자고요? 네, 아침 운동을 가서 하고 그러면은 제가 보통 아침 7시에 운동을 가니까 7시? 더 일찍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막 새벽 5시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좀 하고 이제 아침에 가볍게 뭐 브런치 같은 거 먹고 주변 돌아다니고 돌아와서 집에서 좀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이 캐나다도 즐기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도 둘러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시내에 이제 캘거리 타워가 있고 진짜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 쑥스럽지만 약간 캘거리 성수동? 저 근데 죄송한데 성수동도 잘 안 가봐서 모르거든요. 약간 힙한 거리가 있어요. 거리? 시내에 약간 좀 젊은이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거리를 좀 걷다가 굉장히 맛있는 피자집이 있어요. 거기서 피자를 먹고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는 날은 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마켓이 오후 4시부터 뭐 밤 9시인가 밤 10시까지 하는 야간 마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온천을 가려고 해요. 오전에 야외 온천, 노천 이좀 온천이 좋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크리스마스 마켓은 운동 없는 당연하죠. 크리스마스 마켓 있는 운동 날 없는 있잖아요. 오전에 온천하고 그 가는 날은 아예 주말이에요. 아 주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운동을 언제부터 해요? 저는 정말 나치키님의 시차 적응을 돕고자 내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딱 네. 3일 정도 3일?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내일은 가볍게 뭐 코스트코하고 그런 마트 돌아보는 일정으로 해서 왜냐면 마트. 제가 지금 먹어봐야 할 음식점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집에서 해주고 싶은 음식들 리스트가 있어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치키님이 골라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내일 이제 장볼 목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차녀가 이렇게 개꿀입니다. 혜리야 미안하다. 꼬우면 너도 언니가 있으면 되지 않겠니? 일단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일은 그러면은 쇼핑몰을 가는 일정으로. 그쵸 마트. 그리고 또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 같은 것도 근데 추운 쪽이잖아요. 과일 네. 뭐가 있는. 뭐 여기에도 다 사람 사는 데고 기차랑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다 여기 올 건 와요. 다 어디서나. 멕시코에서도 오고. 뭔가 이게 약간 특수성이 덜한 느낌이랄까. 캐나다 과일이라기보다는 역시 메이플 시럽. 그쵸, 메이플 역시 시럽.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은 저희 냉장고에도 있어요. 그쵸. 그래요? 먹고 싶은 거 팬케이크. 일단은 팬케이크. 네. 일단은 브이로그는 캐나다 여행기 전체적인 이 생활상을 이제 하는 그걸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출국하면서 있었던 일화들이나 상세한 또 일화들 기타 등등들은 생방송으로도 또 얘기할 수 있도록 썰 이것저것 정리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저거 극기 훈련기인가요? 극지방 쪽으로 왔으니까는 뭐 극기라 치고 그리고 또 운동을 요즘 좀 안 하셨으니까 운동한다는 해서 그 훈련 뭐 그런 거죠. 괜히 막 그 단어가 주는 그 위압감에 울릴 건 없어요. 그냥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좋은 날에는 오로라를 한번 볼 수 저 버킷리스트 진짜 완전 저는 오로라 꼭 보고 싶어요. 이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오로라가 굉장히 셌었어요. 전 글러 먹었나요? 요즘에 좀 구름이 많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근데 아까부터 오면서 보니까 하늘 맑긴 하던데 사실. 하늘이 맑은데 구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아무튼 오프닝은 이렇게 하고 언니놀이야 열심히 브이로그 찍어 갈게. 살아서 돌아갈게. 죽지 않고 체력 잘 키워서 갈게. 안녕.